이번 시간에는 삼각비의 활용 교과서 156페이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B의 크기와 AB, B변의 길이 C를 알면 sin B, 즉 sin B는 C분의 AC의 길이, C분의 AC의 길이이므로 AC의 길이, 높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높이는 바로 sin B, 삼각비의 각 곱하기 C, B변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B변 곱하기 삼각비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삼각비 곱하기 B변을 하면은 바로 높이가 구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밑변을 구하고 싶어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코사인을 이용해보자. 코사인 B는 B변분의 밑변, B변분의 밑변이므로 우리가 밑변을 구하고자 할 때는 B변 곱하기, 우리가 지금 B변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길이 C를 알고 있고 B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밑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한편 이번엔 B변의 길이는 몰라. B변의 길이는 모르는데 높이는 어떻게 측정했어? 높이는 측정해서 B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늘 알고 있어야겠지. 삼각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각도를 미리 알아두는 건 필수야. 이렇게 각도를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알고, 이번엔 높이를 알고 있을 때, AC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비를 이용해 봅시다. 삼각비 사인의 값은 B변분의 높이, B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B변을 알고자 할 땐 사인분의 B를 계산하면 B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밑변을 알고 싶어. 밑변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누구를 이용할까? 그렇지, 탄젠트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밑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 왜냐? 탄젠트는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BC분의 AC의 길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탄젠트 B분의 스몰 b의 값으로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실 때 별거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를 알면은 삼각비를 활용하여 나머지 두 변,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각도 알고 있어요. 45도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 이번엔 B변의 길이를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다. 그래서 높이도 구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지점 A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사인을 이용할까, 코사인을 이용할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높이를 x라고 두면은 여기가 x가 될 거야. B변 알고 있어, 그치? 4m라고 주어져 있어요. 높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삼각비 뭐를 이용하면 될까? 그렇지, 사인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사인 몇 도? 45도. 45도는 2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 써볼까?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는 B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x래요. 그쵸? 직각삼각형의 B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4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식 세우면 끝났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몇을 곱해? 4를 곱해주면은 x의 값은 바로 루트 2분의 4. 이거 분모에 유리화 해줘야겠네.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루트 2, 즉 2 루트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2 루트 2 미터가 여기에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 우린 정수가 눈에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익숙하니까 대략 한번 이 높이를 생각해보자. 루트 2는 1. 얼마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 1학기 처음에 배웠었죠? 1.414 쭈쭈쭈쭈. 유한하다, 무한하다? 그렇지, 무한했었죠. 무한한 소수인데 대략 1.414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2.828 대략 2.828 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 3미터가 안 된다. 높이가 3미터 미만이네. 그치? 빗변의 길이가 당연히 더 길고. 여기 사다리로 올라갈 때 되게 무섭겠다. 여러분들 4미터 그리고 3미터 위로 올라가는 건 이거 위험할 수 있어. 혼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꼭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땐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있어야 해요. 아셨죠? 사다리를 혼자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해보기 1을 읽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등대. 등대의 높이가 12m야. 그쵸? 높다, 높아. 여러분들 등대 올라가 봤어요? 계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거야. 물론 등대마다 그 계단의 모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등대의 높이는 12m이고 등대의 꼭대기 지점 A에서 바다 위에 배가 있는 지점 B를 내려다본 각의 크기, 뭘 이용했을까? 클리노미터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내려다본 각의 크기가 25도이다. 각이 주어졌어. 각이 주어졌고 다른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한 변의 길이, 높이를 주었구나. 높이를 알려주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뭐예요? 거리는 뭐예요? 두 지점 B에서부터 C까지. 이 배가 이 육지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구나. 이 X값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다시 정리해보면 각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 25도. 직각삼각형에서 25도는 어디 있을까? 그렇지, 동의각 또는 억각. 이건 억각이죠. 억각으로 여기가 25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5도에 대한 삼각비. 25도에 대한 삼각비. 281페이지에 삼각비 표가 있어요. 삼각비 표에서 탄젠트 25도의 값은 0.4663.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다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인 거리에서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해봅시다. 자, 이 그림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배에서부터 육지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를 각의 크기는 반드시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인 등대의 높이 12m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비들 중에서 누구를 이용하면 좋을까? 그렇지, 탄젠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배에서부터 육지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탄젠트 25도는 281페이지. 우리 281페이지 봐야 될까? 오케이, 여기 일단 써있으니까 나중에 여긴 60도네. 나중에 삼각비표를 꼭 봐야 되는 경우에는 281페이지로 한번 떠나봅시다.
자, 탄젠트 25도는 0.4663이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x분의 12, x분의 10이니까 x분의 10이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바로 0.4663분의 12. 여기 분자에 있는 값과 x의 분모 자리에 있는 x의 값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0.4663분의 12. 이거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보면 12를 뭐로 나누면 돼? 0.4663으로 나누어주면은 25.7345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기로 했으니까 4에서 반올림을 하면은 4는 버려지겠다. 그래서 25.73이 x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니까 27.53m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저 빈칸도 다 채워볼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BC의 길이는 x로 뒀었죠? x는 탄젠트 25도분의 12, 탄젠트 25도는 0.4663. 이거를 계산하면 27.5345.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면 27.53m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잠시 멈춤 누르고 스스로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풀고 있죠? 다 풀었니? 이번 시간은 2번까지만 딱 풀어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 우리 여태까지 각의 크기랑 한 변의 길이를 알 때였어. 그쵸? 알 때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 각을 두 개나 알고 있어야 되네. 그럴 때 삼각비를 활용하여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번 여러분들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풀었으면 멈춤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호가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로부터 3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의 꼭대기 지점 A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는 60도였다. 민호의 눈높이가 1.5m일 때 나무의 높이를 구하시오. 아하, 여러분들 길가 걸어가다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저 나무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또는 나무 위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을 때, 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미터짜리의 막대기가 필요할까? 물론 주인이 있는 과수의 열매를 주인의 허락 없이 따먹는 것은 불법이지만 허락을 받고 열매를 따먹을 때는 얼마만큼의 길이의 도구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생활에서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을 즐겁게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무의 높이는 이 지면으로부터 꼭대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무의 높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다. 여기를 x라고 둘게요. 그리고 우리가 각의 크기를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 여기 3m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모두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리는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 더하기 눈높이의 길이인
1.5를 더하면 최종적인 나무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빠르게 한번 구해볼까? 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이용해야 되는 삼각비는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주세요. 3m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를 이용하면 될까? 그렇지, 탄젠트를 이용해야 되겠지? 탄젠트를 이용한다면 탄젠트 60도는 루트 3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의 길이는 3 루트 3인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나무의 높이는 3 루트 3 미터 더하기 1.5m. 예쁘게 단위를 뒤로 빼주면 3 루트 3 더하기 1.5 미터인 것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푼 답과 정답이 일치한가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한 거 아시죠? 우리 제곱근 공부할 때 배웠어요. 3 루트 3 더하기 1.5.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를 여태까지 배웠었는데 이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 때의 삼각비 활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